안녕하십니까. 유로렌트카 김팀장입니다. 전기차 경쟁의 분위기가 또다시 달라졌습니다. 기존 누가 더 성능이 뛰어난 최고의 전기차를 만드느냐는 이제는 어느 정도 완숙기로 들어서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서 덜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이 탈 대중적인 전기차를 만드느냐의 싸움으로 들어섰습니다. 니네가 그렇게 기술력이 좋고 모두 되고 모두 되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비싼 건 못 사겠고 내가 살 만한 건 뭐 만들 거야? 라는 소비자의 질문에 대답해야 될 시기라는 거죠. 그 대답으로 현대자동차는 아이오닉5와 최근 출시된 아이오닉6로 답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국내 시장에 ID4로 인사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중적인 전기차인 이 세 가지 차종을 비교해 보면서 전기차 시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폭스바겐 ID4는 국내에 단일 트림으로 출시했습니다. 옵션을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지만 어쨌든 5,490만원으로 보조금 5,500만원을 턱걸이를 걸쳤습니다. 아이오닉5는 5,005만원, 아이오닉6는 5,2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풀옵션 가격은 6,300만원대로 보조금 100%인 구간인 5,500만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크기는 아이오닉5가 아무래도 제일 넓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장은 아이오닉6가 더 길지만 쿠페형 디자인이다 보니 축거가 아이오닉5보다 짧습니다. 실질적인 공간은 아이오닉5가 제일 넓다고 볼 수 있고 ID4가 가장 좁다고 볼 수 있지만 전고가 ID4가 워낙 높다 보니까 실제 타보시면 아이오닉6보다 더 쾌적하다는 느낌 받으실 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아이오닉6도 뒷좌석을 타보고 ID4도 뒷좌석을 타봤는데 확실히 레그룸은 아이오닉6가 넓다고 느꼈지만 쾌적하다는 느낌은 ID4가 더 들었습니다. 기본 제언입니다. 아이오닉 시리즈는 싱글모터, 듀얼모터, 스탠다드, 롱레인지 이렇게 4가지가 조합되다 보니까 배터리도 2종류, 전력도 2가지입니다. ID4는 단일 트림으로 82kWh 배터리가 장착되었고 공차 중량이 제법 나가고 전고가 높아 확실히 전비는 떨어지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기본 들어가는 배터리가 아이오닉 시리즈의 롱레인지보다 큰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 주행거리가 아이오닉 시리즈 스탠다드 모델보다는 크고 롱레인지 모델보다는 약간 적은 느낌입니다. 출력은 싱글모터 기준보다 뛰어나지만 듀얼모터보다는 확실히 떨어지는군요. ID4는 현재 후륜모터 단일 트림으로 출시되었지만 아이오닉 시리즈는 듀얼모터를 선택하면 4륜구동 방식으로 구동 방식이 변경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말을 듣고 있는 브레이크, ID4는 후륜에 드림 브레이크를 적용했습니다. 아무래도 브레이크에 민감한 고객층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굳이 제 개인적인 의견을 붙이자면 사실상 시내 주행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만 브레이크라는 게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예민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살펴봐서는 사실 아이오닉 시리즈냐 ID4냐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ID4는 단일 모델로 출시가 되어서 선택권이 없고 아이오닉 시리즈는 옵션들이 다양해서 뭘 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듀얼모터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ID4는 선택하실 일이 없기에 듀얼모터 모델들은 비교해서 제외하고 퓨어하게 가격을 5,490만원에 맞춰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닉5는 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 그리고 컴포트와 스마트 센스를 포함한 5,655만원입니다. 아이오닉6는 스탠다드 모델에 컨비니언스 현대 스마트 센스를 넣은 5,423만원입니다. 사실 아이오닉6 같은 경우에는 롱레인지 모델들은 옵션들을 대거 뺀 이 라이트 모델을 제외하면 모두 5,500만원을 넘어갑니다. 그렇기에 직접적인 비교를 위해 이 라이트 모델이냐 스탠다드 풀옵션이냐를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최신의 전기차를 타는 주행보조 옵션과 전동 시트조차도 빠진 차량과 비교를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기에 스탠다드 모델 풀옵션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비교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아이오닉6 팬분들은 아니 우리 아이오닉6가 얼마나 좋은데 이런 옵션으로 비교하냐 라고 하시겠지만 선택의 가장 첫 번째 기준은 보조금 5,500만원이었기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이오닉6가 가격이 좀 애매하게 나온 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뭐 현대기아에서 그렇게 한 건데 어쨌든 출력과 주행 가는 거리, 배터리 크기 아무래도 보조금에 맞추다 보니 아이오닉6가 가장 낫습니다. 성능까지 비교해 보려고 하면 ID4도 독일에 있는 GTX 모델까지 끌어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누구 차가 대중들에게 살만한 차지? 라는 비교에는 이러한 구성들로 비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비교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시점에서 바라본 비교 옵션표입니다. 당연히 모두 회사에 사원을 걸고 나온 가성비 좋은 전기차 모델들인 만큼 대부분의 옵션들은 적용되어 있습니다. LED 램프, 주행 보조 기능, 가죽 시트 등등 모두 제법 후하게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옵션들은 다 대거 들어있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는 사양 비교표인데, ID4가 열심히 욕먹고 있는 부분들은 V2L 미지원, 내비게이션 미지원, 통풍 시트 미지원, 차음유리 미적용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캠핑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특히나 이런 작지만 큰 차량들의 V2L 지원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또한 있으나 없으나 사실 폭스바겐 내비게이션은 상관없다는 주의의 저에게 왜 이게 이슈인지 모르겠지만 내비게이션이 빠졌습니다. 근데 폭스바겐 내비게이션 쓰시는 분들 있으세요?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쓰는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게 저도 제일 아쉬운 건데, 저 같은 뚠뚠이들을 위한 통풍 시트가 빠졌습니다. 저 같은 뚠뚠이들은 큰일 나요, 없으면. 뭐 어쨌든 전기차는 워낙 조용하다 보니 차음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데, 차음 글라스도 빠졌습니다. 물론 루프 글라스와 360도 카메라가 모두 기본 적용되어 있는 것은 ID4의 경쟁력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쓰잘데기 없는 가격표를 만든 이유는 ID4의 경쟁력이 엄청나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같은 가격대의 국산차와 비교해도 오히려 살짝 아쉬운 부분은 당연히 있더라도 오히려 비싼 옵션인데도 기본 적용해주는 부분들도 있고 휠도 20인치라는 거죠. 당연히 수입차라는 것은 동급 국산차보다 비싼 것인데, ID4는 오히려 동일한 가격에서 누가 가성비가 좋냐를 경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트림이 다양하게 나오지 않아 보조금을 떠나서 국내 한정에서는 아이오닉의 성능과 옵션들이 훨씬 뛰어나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기차를 구매하는 고객들은 경제성과 편의성을 더욱 따지는 고객층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같은 가격에 비슷한 사양으로 구성했을 때 ID4가 경쟁력이 더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차라는 계급장 빼고도 말이죠. 독일차라는 프리미엄까지 붙으면 현대기아는 정말 바짝 긴장해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호불호의 영역인 분들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해야 하나 새로운 시도이긴 한데 거시기리한 부분들이 ID4에 많이 보였었습니다. 첫 번째, 계기판 5.3인치 ID 콕핏이 적용되어 있는데 영 눈에 안 익습니다. 아무래도 내연기관 차량들은 계기판에서 설정을 해야 하는 영역과 내비게이션 쪽에서 설정해야 하는 부분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 내연기관 차량도 많이 통합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지만 특히나 전기차는 계기판 쪽에서 많은 설정과 정보를 볼 필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존의 아날로그 계기판을 생각해 보시면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정보가 RPM, 속도, 냉각수 온도, 연료량, 기어 등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될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전기차는 속도, 배터리 잔량, 기어만 들어가 있어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래도 널찍한 계기판에서 주행과 관련되지 않은 정보라도 보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폭스바겐의 생각은 작아도 충분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윈도우 조절 부분 또한 새로운 시도가 눈에 띕니다. 원래 운전석 쪽에는 모든 윈도우를 조절할 수 있는 4개의 버튼이 있어야 하는데 3개로 줄였습니다.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쓰잘데기 없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긴 하는군요. 근데 이러한 부분이 폭스바겐 그룹만의 고민이 아닌 것이, 아이오닉 6도 윈도우 버튼을 센터 쪽으로 옮겼죠?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모든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 제조사들의 고민이 엿보이는 느낌입니다. 내연기관과 달리 평평해진 바닥으로 인해서 가운데 콘솔 쪽이 허전해진 거죠. 대부분 변속기도 전자식으로 버튼, 컬럼 등으로 센터 콘솔에서 빠져서 가운데를 채울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수납 공간을 넣자니 영 어색하고 컵홀더를 10개씩 놓을 필요도 없고, 거기다가 도어 여는 방식도 전자식인지 아날로그인지 오묘하게 섞어놨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ID4를 보면 폭스바겐이 생각하는 전기차의 비전을 볼 수 있는 듯 싶습니다. 아이오닉 6 역시 그룹 차원에서 대중적인 전기차로서 그럼에도 현대가 가진 능력을 보여주지 않은 모델입니다. 개인적으로 쓸데없이 옮겨진 윈도우 버튼, 적응이 도무지 안되는 디지털 사이드미러, 공기저항 개수 전경 심화로 인해서 포르쉐 샥퉁이라고 지적받고 있는 디자인 등등등 호불호의 영역들에 대해서 제조사들은 쉽게 말해서 소비자들을 떠보고 있는 것이죠. ID4는 국내 시장에 상당히 전략적으로 나온 모델로서 그룹 차원에서는 이트론과 타이칸과는 결이 다른 모델입니다.
우리는 이만큼 일반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전기차를 만들고 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보전금 5,500만 원 선까지 깔끔하게 지킨 차량이라는 것이죠. 물론 트림이 다양하지는 않아 선택의 자유가 없어서 섭섭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ID4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국내에 들어오는 폭스바겐 그룹의 차종들의 가짓수가 달라질 것은 분명합니다. 현재 기대를 모으고 있는 ID5, ID6 그리고 ID 버즈까지 경쟁력 넘치는 차량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얘기죠. 현재 5천만 원대 전기차 시장에 경쟁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와중에 내년에는 4천만 원대 전기차 경쟁이 불꽃이 튈 예정입니다. ID4의 가격 구성표를 살펴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5,490만 원에 수입차가 넣을 수 있는 옵션들을 정말 최대한 꽉꽉 꽉우겨 넣은 한 개까지 내놓은 차량이라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사실 세 차종 중에 뭐가 제일 좋아? 라는 주제로 시작한 건데 정답은 없습니다. 독일차 프리미엄을 얹고도 뛰어난 가성비를 보이는 폭스바겐 ID4, 현대가 보여주고 싶은 패밀리 전기차의 미래 아이오닉 5, 현대가 보여주고 싶은 고성능 전기차의 엿보기 아이오닉 6. 하지만 저는 현재로서는 전기차 그리고 5,500만 원이라는 턱걸이를 생각하면 ID4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전기차 시장, 저희 유로렌트카도 전기차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어서 한번 자세히 살펴봐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로렌트카 김재한 팀장입니다.